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에 다시 한번 큰 긴장을 불러온 사건이죠. 카슈미르 파헬감 테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뉴스 보도나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요. 사건의 핵심이랑 그 파장이 뭔지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건은 인도령 카슈미르 그 파헬감이라는 유명한 휴양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관광객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요. 최소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24명이나요? 네, 희생자 중에는 네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뭐 힌두교도나 기독교도 이렇게 특정 종교인이 표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게 참 민감한 부분이네요. 처음에는 카슈미르 저항전선 TRF라는 단체가 자기들 소행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철회를 했어요. 아, 주장을 번복했군요. 심지어 어떤 유족은 공격자들이 이 말을 모디 총리한테 전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 테러 이걸 넘어서는 파장이 있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직접 노렸다는 점, 그리고 그 인도가 카슈미르 특별 지위를 없앤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던 지역 경제, 특히 관광 산업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세였는데. 네,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풀루아마 테러 때 있었죠. 그때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인도의 반응,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바로 고위급 회의 소집하고 군사보복 가능성까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군사보복이요? 네, 정전협정 파기한다, 국경 넘어 테러리스트 근거지 타격한다. 심지어는 파키스탄 점령 카슈미르, 그 POK라고 하죠. 거길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이야, 수위가 상당히 높네요. 근데 이 군사적인 대응 말고 인도가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게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다른 카드요? 어떤 거죠? 바로 1960년에 맺었던 인더스강 물 조약, 이걸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인더스강 조약이요. 그건 정말 파키스탄한테는 생명줄 같은 강이거든요. 그렇죠. 수자원 문제니까. 네. 근데 상륜에 있는 인도가 그 조약 효력을 딱 멈추고 물길을 통제하겠다. 이건 파키스탄에겐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정말 큰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길을 바꾸려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댐을 건설해야 하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시간도 비용도 엄청나겠네요. 네, 시간,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비난도 있을 거고 또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더 상류에 누가 있죠? 중국이 있잖아요. 아, 중국이 브라마푸트라강 유량을 조절하면서 맞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렇군요. 조약 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도가 그럼 다른 비군사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다른 압박 카드가 필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그 테러리스트들 침투 경로로 지목되는 지하 터널 문제. 여기에 좀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지하 터널이요? 네. 지난 20년 동안 22개나 발견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터널에서는 파키스탄 군용 자재 같은 것도 나왔다는 정황이 있고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뭐 통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드론이나 지진 감지 센서 아니면 뭐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 이런 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 제재 같은 것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하군요. 특히 그 테러리스트들이 중국의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기술을 활용했다는 정황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또 기술 대응의 중요성을 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파키스탄 쪽으로 가볼까요? 이런 인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작극 주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파키스탄은 일단 테러 자체는 규탄한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자기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인도 쪽에서 지목한 라슈카르 에타이바, 나 TRF 같은 단체들 그거 이미 해체됐거나 실체 없는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 혹시 인도의 자작극, 포스 플래그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자작극이요? 근거가 있나요? 글쎄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스스로 미국을 위한 더러운 일을 했다. 즉 테러 단체를 지원했던 걸 인정하면서 실수였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발언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TRF를 테러 배후 단체로 명시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았던 게 파키스탄이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그렇군요. 게다가 파키스탄은 인도가 만약 군사 공격을 해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전면전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인도가 군사 공격하면 동등하게 보복하겠다. 그리고 특히 그 인더스 조약 정지 시도는 아예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충돌 가능성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인도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지국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핵 보유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거죠. 국제사회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엇갈립니다. 미국은 일단 인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미국은 인도 쪽이군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례적으로 인도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사우디가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파키스탄이랑 가깝지 않았나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파키스탄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끈끈한 관계였는데 이번에 인도 지지를 표명한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중동 내 역학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다른 나라들은요? 네팔이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을 비난했고요. 터키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지역 명칭을 잠무 카시미르라는 공식 명칭을 써서 좀 미묘한 입장을 보였어요. 터키는 중립적인가요? 약간 그런 뉘앙스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국 파키스탄이 반대해서 테러 배후 단체를 딱 명시한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파키스탄에게 좀 불리한 여론인 건 맞지만 뭐 중국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죠. 정리를 좀 해보면 파헬감 테러 이후로 양국의 강경 대치,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인더스강이라는 이 수자원 문제, 또 복잡한 국제관계까지 얽혀서 정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네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상황은 단순히 뭐 국지적인 군사 충돌 이걸 넘어서서 경제, 외교, 정보전 뭐 이런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다각적인 양상이네요. 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역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예요. 인도는 파키스탄이 설마 핵까지 쓰겠어? 결국 자자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반면에 파키스탄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실제 충돌이 벌어졌을 때 오판을 낳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속에서 과연 군사적인 보복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것 외에 이 지역에 좀 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없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